혹시 서울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토박이도 모르는 숨은 보물 같은 여행지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소박한 숲길부터 잊힌 옛길, 고요한 계곡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서울이 기다리고 있죠. 지금부터 함께 낯설지만 특별한 탐험을 떠나봅니다. 1. 홍제천 폭포마당. 서울 한복판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로 가득한 도심 속에 이렇게 신비로운 장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름하여 홍제천 폭포마당. 과연 서울에서 폭포라니, 그것도 넓게 정비된 쉼터와 함께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따라 물소리를 쫓다 보니 금세 작은 모험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홍제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강아지 풀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강변을 따라 걷는 동안 점점 청량한 물소리가 크게 들려오는데 그 순간 시야 앞에 펼쳐지는 것이 바로 폭포마당입니다. 도심 속 건물 사이로 쏟아지는 인공 폭포지만 그 시원한 물줄기와 주변에 조성된 넓은 휴식 공간은 자연 못지않은 활력을 전해줍니다. 특히 햇빛이 물방울에 부딪히며 반짝일 때는 마치 도시 속 작은 무지개를 만난 듯 신비로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쉼터를 넘어 예술과 만나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폭포마당 주변에는 예술 작품과 조형물이 놓여 있어 마치 야외 갤러리를 걷는 듯한 즐거움을 줍니다. 벤치에 앉아 폭포 소리를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는 순간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또 다른 서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탐험의 재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홍제천 폭포마당은 야간에 더욱 매력적인 얼굴을 보여줍니다. 폭포 뒤편에 설치된 조명이 켜지면 물줄기는 은은한 빛을 머금어 마치 빛의 폭포처럼 변합니다. 어둠이 내린 도심 속에서 반짝이는 물빛을 바라보면 낯익은 서울이 전혀 다른 도시처럼 다가옵니다. 주변에는 걷기 좋은 산책길과 작은 다리들이 이어져 있어 가볍게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걷다 보면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죠. 홍제천 폭포마당은 거창한 명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박함 속에 숨어 있는 매력이야말로 진정한 탐험의 보람이 아닐까요? 익숙한 도시를 낯설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작은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 바로 그것이 이곳을 찾는 즐거움입니다. 도심 속 산책에서 여러분도 이 숨은 폭포의 물소리를 따라 작은 모험을 떠나보시길 권합니다. A. 석파정. 서울의 북악산 자락, 고즈넉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옛 선비가 숨겨둔 은밀한 정원에 발을 들이는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곳이 바로 석파정. 이름조차 조금은 낯설지만 이곳은 조선 후기 명재상 김은근이 지어 고종의 장인이자 흥선대원군이 머물렀던 별서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도심 속 은둔처입니다. 처음 석파정에 다가설 때의 풍경은 그저 산책길의 연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래된 석축 계단을 오르는 순간 마치 시간의 문을 열고 과거로 들어가는 듯한 감각이 밀려옵니다. 정면에는 고즈넉한 한옥이 나타나고 그 뒤로는 병풍처럼 둘러싼 기암괴석과 숲이 이어집니다. 자연과 건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산수화 속에 들어선 듯합니다. 정자에 올라앉아 주변을 둘러보면 왜 이곳이 은둔의 정원이라 불리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간결하고 소박한 건물, 그리고 자연을 해치지 않으려는 듯 배치된 건축물은 보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특히 기암괴석 사이를 따라 흐르는 작은 물길은 계곡처럼 시원한 기운을 전해주며 발걸음을 멈추고 오래 머무르게 합니다. 묘미는 이곳에서 더욱 짙어집니다. 석파정은 단순히 아름다운 정원 이상의 이야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권력의 중심이었던 흥선대원군이 이곳에서 거닐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보면 정원 구석구석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돌 하나, 나무 한 그루에도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어 마치 역사의 잔향을 탐험하는 듯한 기분이 들지요. 정원 한쪽에서는 넓게 펼쳐진 안반 위에 고목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강인한 모습은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으로 석파정이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며 지어진 공간임을 잘 보여줍니다. 계절마다 풍경이 달라지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여름에는 녹음이 짙게 드리워 그늘을 선사합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물들어 정원의 고즈넉함에 생기를 불어넣고 겨울에는 고요한 설경이 정자의 기품과 어우러져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곳이 방문객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이유는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마치 도시와 단절된 듯한 고요함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걸음을 옮기면 북적이는 시내가 나오지만 석파정 안에서는 시간의 흐름조차 느릿하게 흐릅니다. 그 차이가 주는 놀라움이야말로 이곳을 찾는 가장 큰 보물일지도 모릅니다. 3. 정동전망대. 서울 한복판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익숙한 건물 사이에 의외의 문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 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에 도착하는 순간 눈앞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죠. 바로 정동전망대. 이름은 흔하지만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모습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처음 전망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야를 가득 채우는 것은 덕수궁의 전경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덕수궁은 우리가 평소 보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고즈넉한 한옥 지붕과 고목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그 뒤로는 현대식 빌딩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습니다. 마치 조선의 과거와 서울의 현재가 한 화면에 겹쳐진 듯한 풍경은 시간을 탐험하는 문을 연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옵니다. 전망대 한쪽에 설치된 유리창 앞에 서면 발밑으로 돌담길이 보입니다. 천천히 걸을 때는 그저 길게 이어진 산책로처럼 느껴졌던 돌담길이 위에서 내려다보니 마치 도시의 혈관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낯익은 길이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에 다시 그 길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전망대의 진짜 매력은 시야를 조금 더 멀리 돌렸을 때 나타납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솟아있고 시청과 광화문, 그리고 세종대로의 바쁜 차량 행렬까지 한눈에 담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대적 풍경의 중심에 고즈넉한 덕수궁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정동전망대는 숨은 통로를 발견한 느낌을 줍니다. 입구도 크지 않고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이지만 막상 들어서면 서울에 이런 장소가 있었나? 하고 놀라게 되지요. 게다가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는 점은 작은 보너스처럼 느껴집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는 사람만 찾아올 수 있는 비밀의 방 같은 매력 말입니다. 전망대 내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단정한 공간에 큰 창과 벤치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시선을 오롯이 풍경에 집중하게 합니다. 창가에 앉아 있노라면 덕수궁의 숲과 그 뒤의 빌딩 숲이 묘하게 어울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해질 무렵입니다. 석양빛이 덕수궁 지붕 위로 내려앉을 때 고궁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빌딩 유리창에는 붉은 노을이 반사됩니다. 도시와 역사가 같은 빛 속에 잠기는 풍경은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정동전망대만의 비밀스러운 장면입니다. 4. 화랑대 철도공원 노원불빛 정원. 서울 노원구의 한적한 길목을 따라 걷다 보면 시간이 멈춘 듯한 철길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바로 화랑대 철도공원. 이곳은 옛 화랑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공원으로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실어 나르던 기차들이 지금은 정지한 채 추억 속으로 안내하는 문이 되어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기차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하나의 시간여행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오래된 증기기관차와 객차들입니다. 녹슨 차체와 굵직한 철제 바퀴가 주는 무게감은 과거의 시간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마치 철길 위에 발을 올리는 순간 과거로 이어지는 레일을 타고 어디론가 떠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객차에 오르고 어른들은 잠시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카메라를 꺼냅니다. 실제 역사 건물을 활용해 조성한 덕분에 역사의 숨결과 생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대합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금세 기적 소리와 함께 승객들이 오가던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합니다. 그 감각은 마치 작은 탐험가가 된 듯 역사의 조각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즐거움과도 같습니다. 이곳은 해가 지고 난 뒤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노원 불빛 정원이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고즈넉한 철길과 낡은 기차가 중심이었다면 밤이 되면 화려한 빛의 향연이 철길 위를 수놓습니다. 수천 개의 LED 불빛이 기차와 철도 선로를 장식하며 마치 별빛 터널 속을 걷는 듯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정지해 있던 철길이 빛과 함께 살아나는 순간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숨쉬는 마법 같은 장소로 변합니다. 불빛 정원의 하이라이트는 철길 위를 따라 이어지는 빛의 아치입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색이 변하고 철로 옆에 놓인 기차마저 환하게 빛나며 또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다가옵니다. 아이들은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온 듯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어른들은 낯익은 기차 풍경과 낯선 불빛의 조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화랑대 철도공원은 시니어 여행자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과거의 기차를 직접 보고 만지며 옛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고 동시에 불빛 정원의 화려함 속에서 현재의 감각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소에서 추억 여행과 빛의 탐험을 동시에 경험하는 곳, 바로 이곳이 서울에서 손꼽히는 숨은 명소인 이유입니다. 5. 국립극장 뒤 남산 둘레길. 서울에서 남산은 누구나 아는 이름이지만 정작 남산의 속살을 제대로 걸어본 이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국립극장 뒤편으로 이어지는 남산 둘레길은 더욱 그렇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숨어 있는 이 길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남산타워의 북적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마치 도심 한복판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걷는 듯한 기분이죠. 국립극장 건물을 뒤로 하고 천천히 오르막을 따라 들어서면 곧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고 숲의 기운이 감싸옵니다. 의외로 짙은 숲이 둘러서 있어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이곳이 정말 서울 맞나?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이어진 흙길과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낯선 탐험을 시작하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울창한 숲 사이로 가끔씩 국립극장의 하얀 지붕이 보입니다. 무대 뒤편의 고요함과 숲의 풍경이 교차하는 모습은 묘하게 비밀스럽습니다. 공연이 끝난 무대 뒤에서 배우 대신 나무와 새들이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이어가는 듯한 장면이지요. 예술과 자연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처럼 다가옵니다. 둘레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어느 길로 들어서느냐에 따라 풍경도 느낌도 달라집니다. 어떤 길은 계단처럼 이어져 가볍게 운동하듯 걸을 수 있고 또 다른 길은 완만한 흙길로 이어져 느릿느릿 산책하기에 제격입니다. 길 옆으로 작은 야생화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나무 사이를 오가는 모습은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라 마치 숲속 깊은 곳을 탐험하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걷다 보면 시야가 트이는 전망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도심의 풍경은 남산타워에서 보는 화려한 전경과는 다릅니다. 건물 숲 너머로 한강이 멀리 흐르고 회색빛 도시와 초록빛 숲이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를 동시에 바라보는 듯합니다. 바로 이 대비가 남산 둘레길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특히 해질 무렵의 풍경은 탐험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붉은 석양빛이 둘레길을 붉게 물들이면 길 전체가 마치 황금빛 터널로 변합니다. 그 속을 천천히 걸으며 귀를 기울이면 도시의 소음 대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와 발밑의 흙길이 사각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순간 이곳이 서울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되지요. 서울 참 신기한 도시죠? 수백 년 된 별장부터 조용한 옛길 골목까지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가진 곳도 드물어요. 오늘 소개한 곳 중에서 어디가 가장 끌리셨나요? 혹시 여러분만 아는 숨은 명소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주말엔 지도 앱 끄고 골목 하나 제대로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의외로 집 근처에도 모르던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